네, 사장님들 이제 30분이 되었고요. 30분 동안 내 비전을 찾아가는 어떠한 과정들을 여러분들께서 이제 읽어 나가시는 것 같아요. 처음 읽으시는 분은 이거 도대체 내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찾아야 돼? 라고 막연하게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또 두 번째, 세 번째, 또 우리 GL 그룹 안에서 2년, 3년간의 시간을 보내면서 이거였구나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으셨을 거예요. 먼저 어제 우리 비전이라고 하는 비전을 찾아가기 위해서는 비전이라고 하는 게 뭔지를 내 마음속에 명확하게 넣어놓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죠. 비전은요, 여러분, 거창한 게 아니에요. 기업의 뭐 CEO들만 갖고 있는 그런 게 아니라 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오늘보다 조금 더 나은 내일을 꿈꾸는 어떠한 그런 과정, 마음속에 어떤 그림이거든요. 비전이라는 게 보이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속에서, 머릿속에서 그려지는 그림인 거죠. 그러니까 그 비전이 내가 오늘보다 내일 행복하지 않고 싶은 사람은 없잖아요. 어제보다 오늘 별로이게 살아가고 싶은 사람은 없잖아요. 누구나 다 어제보다 오늘보다 조금 더 나은 미래를 살아가고 싶은 게 모든 사람들에게 소망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비전은 있어요. 그러니까 너는 왜 비전이 없어? 나는 비전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비전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비전은요, 오늘보다 조금 더 나은 인생을 살기 위해서 어떠한 내 마음속의 그림, 이걸로 간단하게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그런데, 어제 읽은 부분이지만 너무 중요해서 여러분들과 꼭 한번 더 보고 싶은 부분이요. 바로 46페이지예요. 46페이지 아래에서 네 번째 줄을 보면 자서전을 쓴다고 가정해보라. 삶이 진행될 당시에는 우연처럼 보였던 많은 일들이 실은 필연에 의한 산물인 경우가 많다. 과거에 자신이 했던 수많은 선택들을 곰곰이 살펴보면 사람마다 어떤 동일한 패턴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럼 제가 어떤 책에서 카네기 인간관계론이었나 어떤 책에서 이렇게 보게 된 문구였는데요. 어, 이렇게 결혼에 계속 실패하는 분이 있는 거예요. 이혼하고 재혼하고 또 두 번째 했는데도 또 실패하고 세 번째 했는데 또 실패하고 네 번째 계속 이렇게 실패하는 분들을 보면요. 동일한 패턴이 있어요. 특히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뭐 외모만 본다던가, 어, 뭐 나를 아주 쩔쩔매게 만드는 뭐 카사노바 같은 사람을 좋아한다던가 어떠한 동일한 패턴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이제 내일 나오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좋은 선택이라고 하는 부분이 좋은 선택을 배우지 않았잖아요. 뭐가 좋은 선택인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친구를 사귈 때 우리가 사실은 공부를 잘하는 것보다 지금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니 뭐가 훨씬 중요했어요? 좋은 친구 사귀는 방법이 훨씬 중요했거든요. 어, 사기꾼 친구 안 만나고, 그리고 성실한 남편을 만나는 게 훨씬 인생이 중요하거든요. 어, 막 잘생긴 남편보다 성실하고, 그리고, 대화되는 사람이 훨씬 더 인생이 풍요로워질 수 있고, 답답하지 않고, 내 인생이 빛날 수 있다라는 거, 이런 거를요, 어렸을 때부터 알았다면. 근데 어렸을 때부터 이거를 알아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일까요? 부모가 그런 좋은 선택을 했던 사람들. 근데 그 부모는요, 그 부모한테 그 좋은 선택하는 방법을 배웠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요, 책을 읽어온 사람들은요, 그런 좋은 선택에 정말 탁월한 선택을 할 수 있는 그 동일한 패턴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이 여러분, 내가 나의 가문을 끊어낼 수 있는 유일한 가장 저렴한 책 한 권이 10만 원도 아니고 100만 원도 아니잖아요. 15,000원에. 요즘 뭐 소주 3병 값도 안 되는 거잖아요. 맥주 뭐 두세 병 값도 안 되는 거예요. 밥 한 끼 값밖에 안 되는 이 책 한 권이요.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어마어마한 책이라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어떤 동일한 패턴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성공을 했던 실패를 했던.
그래서 여러분 성공하신 분들, 우리가 늘 여기서 성공이라고 하는 행복한 성공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돈만 많이 버는 게 아니라 돈도 벌었는데, 재정에 어떠한, 시간에도 자유를 가지고 있고, 또 주변에 인간 관계도 좋고요. 인간 관계 좋은 사람들은요, 대부분 부부 관계도 좋거든요. 부부 관계가 좋은 분들은 부모 자녀 간의 관계도 좋거든요. 그 부모 자녀 간의 관계도 좋은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과 관계도 좋아요. 이런 가정은요, 자녀도 잘 됐고요, 부모도 행복한 경우도 되게 많다라는. 이게 결국은 우리가 늘 얘기하는 에너지, 끌어당김의 법칙이라는 거. 그래서 내가 여기에서 가장 먼저 내일도 강조되는 내용이지만요, 어떤 사람과 내가 어울리느냐, 어떤 얘기를 가장 많이 듣느냐, 그리고 나의 이 두뇌. 그래서 본론으로 들어가면요, 60페이지에 나오는 게 뭐예요? 인생은 키워드라는 거. 여러분들이 뇌라는 거는요, 한정되어져 있어요. 머리가 아무리 커도요, 얼굴이 아무리 커도요, 내가 더 많은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생각이라고 하는 건, 내 뇌라는 거는요, 딱, 정해져 있거든요. 내 뇌에 들어갈 수 있는 거. 여러분, 아무리 많이 먹어도요, 내가 한 톤을 먹을 수 없잖아요. 내 뇌도 마찬가지. 그럼 여러분들 뇌에요, 지금 어떤 생각으로, 여러분들 뇌를 이렇게 그려보는, 제가 가슴 뛰는 삶을 할 때 항상 그려놓는 게 있거든. 여러분들의 뇌. 그 뇌 속에요, 무슨 생각으로 어제 여러분 제일 많이 했던 생각이 뭐세요? 그리고 지난 일주일간 내가 제일 많이 했던 생각이 뭐세요? 그리고 지난 한 달간 제일 많이 내가 뇌에서 썼던 단어가 어떤 건지 한번 보시죠. 지난 1년간, 2024년도에 여러분들의 뇌에서, 왜? 뇌에서 생각하는 그 이상의 입으로 말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거든요. 여러분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너무 지금 어수선하고 너무 슬픈 일들이 많은데요. 그걸 자꾸 집어넣으면은요, 여러분들의 2025는 우울감으로 시작할 수밖에 없는 거. 물론, 진짜 슬픈 일들을 같이 슬퍼해주고, 같이 힘들어해주고, 이건 맞거든요. 그런데 전 되게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내가 지금 내 뇌 속에 자꾸 탄핵을 집어넣고요. 대통령을 어째야 된다, 저째야 된다, 이쪽 얘기 듣고 저쪽 얘기 듣고 제 뇌 속에 대통령 단어가 들어가기 시작하면은요, 전 또 뭘 찾아봐요? 그러면 누가 대통령 돼야 돼? 이재명이 돼야 돼? 아니면 누가 돼야 돼? 근데, 이재명이 더 싫다는 사람도 있고, 윤석열이 뭐 더 싫다는 사람이 있고, 이 뇌 속에 제가 들어가는 순간, 저의 뇌에는요, 내가 정말 수많은 수백 명의 인생에 걸려있는 GL그룹의 이 수백 명의 지금 당장 정말 1년 후, 2년 후 돈이 4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 들어와야지만이 생계가 유지되는 이들의 삶을 제가 잠시 까먹게 되는 거예요. 제 뇌에 저는 웬만하면 뉴스 안 보거든요. 왜냐면 제 뇌에 그게 들어오는 순간 제가 우울감에 빠져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잖아요. 제 주식도 안 해요. 부동산도 어디에 오를까 안 하거든요. 왜냐면요, 제가 그 몇 억 더 벌려고, 10억 더 벌려고, 5억 더 벌려고 제가 주식을 사는 순간 아침에 저는 기분이 그 주식이 오르고 내리고에 따라서 저의 인생이 달려있는 사람들의 어떠한 그 사명적 생각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물론 같이 슬퍼해 줘야 되는 건 당연한 인간의 도리예요. 그거는. 하지만 거기에 빠져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더 소중한 무언가가 오히려 놓칠 수 있는 거예요. 왜? 네. 그래서 인생은 키워드라고 하는 부분에서 내 뇌는 한정되어져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울감에 너무 오랜 시간 빠져 있고요. 너무 오랜 시간 여러분들이 어떤 정치적인 것에 빠져 있는 동안 나도 문제지만 나를 통해서 인생을 지금 걸고 여기에 들어온 그들의 미래가 전 더 소중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들 뇌 속에 키워드를 어떻게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져 있는 거예요. 전 지난 18년 동안 2006년부터 2009년도까지는요. 키워드는 오직 빚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빚을 갚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엄마 아빠하고 우리 딸하고 어떻게 하면 30평대, 28평대 아파트라도 어떻게 가던 피아노라도 하나 가르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오직 빚을 청산해야 모든 것들이 해결이 됐기 때문에 제가 메나테크를 만나고 첫 번째 목표는요, 벤츠도 아니고 BMW도 아니었어요. 뭐 좋은 아파트도 아니었어요. 오직 비청산을 해야지만이 제 인생이 좋아진다라는 거. 허황된 꿈도 꾸지 않았어요. 맞지 않는 꿈도 꾸지 않았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들의 뇌 속에 키워드를 어떻게 집어넣을 것인가. 그리고 나서 빚을 갚고 나서의 이명진 씨와 저의 뇌에는요,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을 성공시킬까. 그래서 떠오르는 단어는요, 오직 네트워커였어요.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들의 키워드를 찾아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앞부분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뭐, 첫 번째 신체적인 특징, 뭐, 두 번째 재능 소질, 여러분, 뭐, 취미, 여러분 다 해보지 않으셨어요? 내 취미가 우아하게 그림 그리는 거야. 근데 여러분 10년, 20년, 30년 그려오니까 어때? 배고파졌잖아요. 그쵸? 나는 아이들 가르치는 거야. 근데 30년 가르치고 나니까 저희 작은 형님 부부가 학교 선생님이셨잖아요. 정말 10년째 100만 원만 더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요, 10년째 하고 계세요. 그 100만 원 형님 버세요. 메나테크 하셔서. 근데 그게 내 뇌 속에 메나테크가 안 들어가면 절대 그 100만 원이, 그 쉬운 100만 원이 저한테는 100만 원이 제일 쉽거든요.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키워드를 찾아가는 과정은 전 모르겠어요. 이 교수님이 어떤 실전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가이드는 줄 수 있었지만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경제적으로나 모든 것들에서 성공을 시키지는 못했다라고 전 보거든요. 그러니까 교수님이시기 때문에요. 근데 저는요, 정말 중요한 건 네 번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가치관과 신념. 내가 진짜 부자가 되고 싶은가? 여러분, 진짜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들은요, 내 취미와 내 적성이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요, 내가 신념과 나의 가치관이 일단 내가 부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에 포커스가 되어져 있어야지만이 부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72페이지예요. 저는 우리가 꼭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는 이제 부분은요, 바로 이겁니다. 72페이지 아래 세 번째 줄, 세상에서, 드러커, 그 위에부터 볼게요. 네 번째 줄부터 아래에서. 드러커는 자신의 수명적인 키워드를 찾기 위해서 자기 자신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졌다.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삶은 무엇인가?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일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결과 이런 답을 얻었다. 격변기를 살아가는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인간 경영의 지혜를 탐구하는 것, 자신의 강점보다는 자신의 가치관에서 숙명적인 키워드를 찾았던 것이다. 때론 재능과 가치관이 상충하기도 하는데 두 가지 일치하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땐 어차피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그럼 제가 봤을 때는요. 누구보다 네트워커라는 직업이 누구보다 안 어울렸던 건 첫 번째는 이명준 씨였어요. 제가 봤을 때는. 누군가 사람들과 대화하고 누군가 사람들 앞에서 나서는 거 제일 싫어했거든요. 어. 두 번째 네트워커가 정말 안 어울렸다는 사람은 배주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 누구보다 남의 앞에서 쓰는 거 좋아하고 누구보다 자기를 드러내는 거를 좋아했던 사람이거든요. 완전 상반된 사람이지만 네트워커로서는 이 두 가지가 가장 어려운 거거든요. 사람들 앞에 나서는 거 싫어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사람들 앞에서 자기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어요? 어쩌면 자기의 강점, 저는 정말 소질이 없기 다행이지 노래를 잘했으면 가수가 훨씬 더 잘 어울리는 일이었을 거야. 얼굴이 고현정처럼 생겼으면 연예인이 훨씬 잘 어울렸을 사람이라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그게 강점이 아니더라도 여기 뭐예요? 내가 세상에서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일까? 나의 신념? 이것이, 훨씬 더 어쩌면 그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오늘부터 우리가 여러분들이 어차피, 물론 처음 들어오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여기 대부분 메아테크 사업을 하시는 분들, 어차피 여러분, 가치 있는 일이라는 거, 네트워커로서 이 비즈니스가 가치 있는 일이라는 거 여러분들 아셨고, 여러분들 미래에 지금 내가 탁월하게 잘하는 거를 찾아서 글쓰기를 하는 것보다, 여러분들 인생을 훨씬 더 풍요롭게 해줄 수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제 아셨기 때문에 선택하신 거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들께서 이제 PD가 되는데 필요한 조건은 무엇이지? 내 파트너들이 PD가 되게끔 도와주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자질이 필요하지? 어떤 포커스를 여러분들이 이제 맞춰나가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누군가의 가슴을 뛰게 만들기 위해서는 제가 정말 많이 하는 얘기지만 내 가슴이 먼저 뛰어야 된다라는 거죠. 저는 지난 한 달 내내 지금 한 달이 좀 안 된 것 같은데요. 한 달 내내 제 머릿속에는요. 제 가장 많이 입으로 뱉은 단어는요. 스마트 보상과 스마트 구독이에요. 심지어 어제 고3인 딸 어제 원서 접수했거든요. 원서 접수한 저희 딸한테도요, 걱정 마. 지훈아, 이제는 20대도 할 수 있는 스마트 보상이 나왔어. 어, 넌 5월부터 이제 너는, 아우, 껌이야. 이제 너무 쉬워졌어. 엄마가 20년 고생한 거 너 2년만 고생하면 돼. 제가 이랬거든요. 지금부터 친구들하고 졸업할 때 정말 명단이 중요해. 정말 놓치고 싶지 않은 친구들하고 꼭 합격한 친구든 불합격한 친구든 지금부터 잘해야 돼. 그래서 어제 이런 얘기들을 했거든요. 왜? 저의 머릿속에 인생에는요, 얘가 어느 대학 가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얘의 인생은 네트워커로서 SO를 많이 배출해내는 성공자를 정말 많이 배출해내는 네트워커의 인생이 값지다라는 걸 얘도 알고 있고 저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뇌 속에 지금 대학이 중요한 거예요. 대학은 하늘이 맡기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중요한 키워드를 여러분들 뇌 속에 많이 채워 두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74페이지에 이렇게 나옵니다. 73페이지에 73페이지 아래에서 다섯 번째 줄부터 볼게요. 당신의 인생을 걸 단 하나의 숙명적인 키워드를 찾아라. 가치관, 시대 정신, 재능, 소명감, 자아상, 그리고 당신이 만들고 싶은 세상을 하나의 단어에 모두 응축시키고 집약하라. 당신을 가슴 뛰게 하는 단 하나의 키워드. 그것은 20년 이상을 투자해도 아깝지 않을 만큼 결정적이고 숙명적인 것이어야 한다. 결말이 어떻게 나든 그 키워드를 붙들고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가슴이 설레어야 한다. 여러분, 물론 20년 한다고 다 3스타 되고 4스타 되고 CPA 되는 거 아니라는 거 저는 알고 있거든요. 10년이 된다고 여러분 무조건 다 실버 PD, PPD 되지 않거든요. 여러분 모두 다 학원 다닌다고 모두가 다 좋은 대학 가는 거 아니라는 거 우리 알고 있고요. 고시 공부한다고 모두가 다 의사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법관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가는 과정에서 그 안에서 필요한 것들을 내가 만들어내고 해내야 되거든요. 하지만 내가 지금 부족하지만 내가 네트워커로서 성공자로서 저는 누구보다 치명적인 것들을 갖고 있는 단점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하지만 그것을 내가 보완할 수 있고 그것을 내가 노력할 수 있고 왜 가고자 하는 그 길이
늘 하면 할수록 즐겁고 행복하고 가슴 뛰는 일이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뒤쪽에 보면은요, 뒤쪽에 78페이지에 보면 여기에서 그 숙명적인, 어, 78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 볼까? 세 번째 줄 볼까요? 그렇다면 당신이 찾아낸 키워드가 정말 일생을 바칠 만한 숙명적인 키워드인지 아닌지, 그리고 가치 있는 것인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일까? 이 부분에서요, 첫 번째, 독특성. 여러분, 이 일은요, 독특성, 뭐, 많은 독특함이 있어야 돼요. 내가 예술가가 되려면요, 독특함이 있어야 돼요. 내가 공산당 정부에서 그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왕이 되기 위해서는 뭐예요? 독특함.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어떠한 징기스칸 같은 그런 엄청난 그걸 뭐라 그래야 되나요? 그 공산당적인 그 리더십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공산당에서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민주주의적인 리더십을 갖고 있는 사람은 거기에서 전혀 어울리지 않는 거거든요. 네트워커로서의 여러분 독특성은 뭐가 있어야 돼요? 유일하게 어떤 직업보다 착해야 성공할 수 있는 일이고. 너무 독특하지 않아요? 이타심, 누군가의 성공을, 누군가의 인생을 걱정해주고 누군가의 인생을 성공하도록 도와주는 이타심, 너무 독특한 이타심이 있어야지만 성공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두 번째는 뭐예요? 탁월성이 있어야 돼. 그 탁월성은 뭐예요? 누군가 불타는 도덕적인 의욕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그리고 뭐 그 탁월성에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된다. 이 그룹, 내가 몸담고 있는 네트워크는요, 내가 탁월하지 않아도 되는 유일한 저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직장에서 과장만 되려고 그래도 그 부서에서 내가 가장 탁월해야 돼. 우리 일은 나보다 누가 탁월해야 돼요? 내 파트너가 탁월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누군가 나 대신 탁월해 주면 되는 일이거든요. 전 세계에서 최고 직급이지만 가장 탁월했던 가장 큰 이유는 뭐예요? 전 세계 가장 탁월한 파트너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게 탁월성. 여러 가지 탁월성이 있죠. 세 번째는 뭐예요? 역사성. 지금 이 현실에 내가 가고자 하는 이 직업, 이 일이 소명을 가지고 있는 일. 모두 다 암흑 인간들, 모두 다 심장이 뛰지 않는 이런 우울한 인생에 가슴이 뛰는 우리 일주일 후만 돼보세요. 우린 또 사람 미쳐서 눈이 반짝반짝해지는 이상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집단적인 남들이 보면 완전 이상한 사람들인 거잖아요. 그쵸? 그런데 그렇게 가슴을 뛰게 움직여줄 수 있는 여러분 왜 GL그룹이 왜 1000PD를 외쳐요? 100PD만 돼도 이렇게 좋은데 1000PD가 되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굉장히 안 좋은 인식을 갖고 있는데요. 1000PD 만들면 여러분은 어떨 것 같으세요? 지금과 게임이 다른 거거든요. 우리를 바라보는 눈과 우리를 바라보는 어떠한 관점이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음 세상을 위해서 이렇게 건강하고 이렇게 모범적인 네트워커들이 모여 있다라는 걸 우리가 보여줘야 된다. 이게 결국은요, 역사성과 불변성, 마지막 소명성까지도 가질 수 있는 엄청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1000명의 PD라고 하는 게요, 저만 좋자고 만들어낸다라면 여러분들 이 정도의 파워가 나오지 않을 거라고 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다음 세상을 위해서 우리 이 5가지의 여러분들의 어떤 가치관, 키워드를 정하는 데 있어서 저는 그 어떤 것도 없을 거라고 저는 믿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요, 우울감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나도 그래, 저 힘든 우울한 세상에 내가 등불처럼 소금처럼 정말 꼭 필요한 어떤 저들의 인생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어떤 사명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여러분 가슴 뛰는 멋진 삶으로 멋지게 보내시고요. 저는 작심 3일, 3일째 작심으로 여러분들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사랑하고요. 오늘도
화이팅하고 많은 이들에게 희망이 되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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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종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민웅 사장님. 네.